터미널에는 이곳 지형과 사정에 맞게 개조된 버스 몇 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이 버스를 카미용 브루스라고 부른답니다. 옆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대표적 교통수단인 봉고버스 택시브루스가 힘겹게 출발을 합니다. 차의 크기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였고요. 버스 위의 짐도 이미 한가득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미 만원인 이 버스를 저는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진한 땀 냄새와 이미 정원을 초과한 버스 안의 승객들 표정은 진지해 보였는데요. 비포장길의 흔들림과 흙먼지에는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익숙한 듯 했습니다. 장거리 여기 교통수단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장거리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불평 없이 사는 이야기가 오갔고 간간히 낯선 여행자를 향한 눈길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먼 길을 이 버스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긴 시간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교통수단을 고마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도 헤어짐은 늘 아쉬운 법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여행길에서 내 키보다 높은 선인장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곳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입구부터 특이한 이곳은 거북이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녀석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이곳 남서부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솟은 등갑과 방사상 무늬가 무척 귀엽습니다. 방사상 거북이는 열대 식물과 선인장을 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Caudal. Pour les femelles, les supracaudales sont ouverts, ça. Pour les mâles, c'est recouvre. Donc, en plus, c'est creux le ventre. Donc, ça, c'est plus facile pendant l'accouplement. 이렇게 배가 움푹 들어간 것은 수컷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만 사는 산거북이. 오. 보기와는 달리 제법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것인데 낯선 사람의 손길이 무서웠는지 실수를 하고 마네요. Dia mandray ireo sokatra tratra izay angalarin'ny olona any anaty ala any ka atao sakafo avoaka ivelan'ny Madagasikara atao fampitahana any ivelany. Ka tratra zany dia entina aty zany tsaboina jerena ny fahasalamana fa rehefa salama zany izy averina any amin'ny toerana nisy azy taloha. 마다가스카르는 약 1억 6천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성장하고 진화했는데요. 방사상 거북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나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생각 중입니다. 타임머신을 탄 기분으로 한참을 걷다가 분주하게 뭔가를 만들고 있는 곳에 가보았는데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작은 집들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수수깡집 같죠? manamboatra lafa vita avy ny mpivily mivily GTAny mitingy GTAny. 이렇게 만들어진 집 한 채는 우리 돈으로 25,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주인을 만난 집은 소달구지에 실어 운반되기도 하는데요. 가볍고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햇빛 잘 피해주는데요. 들어오니까 서늘해요.
욕심 없이 사니까. 그리고 우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 우리처럼 큰 평수의 집이 필요 없죠, 사실은. 한참 동안 고운 모래길을 걸어 들어간 바닷가 마을 벨루자키. 배조종 마을의 앞마당은 저 깊고 푸른 인도양입니다. 되게 한적하고요. 먼 바다가, 푸른 바다가 눈앞에 확 펼쳐지니까 시원한 느낌. 모래사막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되게 긴장돼요. 맨발의 아이들이 춤과 노래로 여행자를 먼저 반겨줍니다. 얼마나 큰 거야 이게? 큰 거래. 만져봐 한 번씩. 큰 거예요? 마을에 들어서자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긁어봐. Ora fai narô ty fisaro raisa avao. Fa sy tao akory. Raisa avao narô efa hiray asa. 꼬리뼈만 보아도 얼마나 덩치가 큰 고래였을지 짐작이 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장난스런 손길만 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늘도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반가운 인사를 하고 나니 느긋한 마을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누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일은 안 하세요? Itar kita beli lagi. Kasihan rano itu fante tika hana ukuri sigo. 짓궂은 청년 하나가 장난을 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난을 쳤던 청년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들여다보니 아이가 6이나 되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할게요? 한국 같으면 이게 교육비만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면. 와, 자랑하시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여기서 다 함께 자요? 함께 자? 여기서? 6명, 7명, 엄마, 아빠 8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배조종 마을 어부들은 배를 직접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면 얼마 한 거예요? 얼마? 아리아리. Toy avao zany, toy fa tsy miaraka amin'ny toy. Tena koa zany mamboatsy toy. Toy koa zany vily ho iny. Vao rafitra aminao zany. 이 작은 쪽배의 이름은 피로그. 어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이 작은 배가 거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넓은 바다로 나가기에는 너무 작고 위험해 보입니다. 어부들은 이 배에 돛을 달고 싶어 하지만 이들의 벌이로는 돛을 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에 끌려 바닷가를 찾은 내 마음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는 아이들의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는데요. 한낮의 더위를 이기기에는 물놀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울려 행복한 기억을 더해주었는데요. 마치 천사들의 합창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바다는 일찍부터 아이들이 삶을 배우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평선이 저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 세상의 끝 같아요. 저기가 세상의 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감동. 아마 지금 썰물 때라서 물이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뭘 잡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처럼 조개를 잡는지. 물도 차갑지 않고요. 굉장히 맑아서 뭐 고운 모래기 뻘이긴 한데 우리 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맑고 따뜻하네요. 물이 빠진 바다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마다 작은 통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뭘까? 뭐라 그래? 이거 이름이 뭐야? Oui. 위? Bon. 이거 뭐라 그러죠? 조개 소라? 화이팅. 아니죠. 이거 뭐 이름이 있고 이건 안 먹고. 라르샹? 이거 봐. 이거 어디서 잡았어? 와, 이게 제일 크다. 이렇게 크다. 이게 네파. 네파? 네파. 대파? 안 먹어? 코키아스. 이거 소라는 먹는다고 그러는 거 같고 이거는 네파. 이거 안 먹어. 네파도. 안 먹는 거 같아. 소라는 먹는데요. 먹지 않는 조개나 소라 껍질은 이탈리아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요. 장신구나 액세서리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 이거? 아이들이 한 통을 주면 300아리아리. 우리 돈으로는 150원을 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떠도 잘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잘도 찾아냅니다. 여기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만지면 만질수록 딱딱해져. 해삼, 이거 해삼인가요? 해삼하고는 다른데? 세봉? 세봉? 잇? 위? 바다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구김살이 없었고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이 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오늘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배주족은 바다의 두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람이 거센 날 바다는 어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어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바다로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저 높은 파도를 넘으려나 봅니다. 어부들의 표정에는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부들은 이미 저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긴 자신감일 겁니다. 순식간에 파도는 작은 배를 덮쳤는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넘어야 하는 더 큰 파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파도 넘었어요. 어떡해. 이제야 조금씩 평온해지는 바다. 다른 배들을 둘러볼 여유도 슬슬 생깁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온 사람들. 바다와 배와 그들은 마치 하나인 듯 편안해 보입니다. La Mancha. La Mancha inglesa B. 심해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 1시간가량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 상어잡이를 위해 쓰이는 미끼는 각종 어류나 문어, 오징어가 있는데요. 가는 낚싯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미끼를 줄줄이 엮나 봐. 되게 많이 넣네.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심해 1km까지 줄을 내려야 합니다. 줄을 내리는 시간만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Chimisulan sana. Maminta balida ka chimisulan. Apa? Nifamanin tu balida ka maharar tanaka. 상어가 미끼를 물었는지 어부의 표정은 밝았지만 힘겹게 줄을 끌어올리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어느덧 저의 속도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함께 나온 다른 배들이 제법 큰 고기와 상어를 잡아 보여줍니다. 사람보다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심해상어는 실제로 너무 작았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요. 상어를 잡은 분들은 신이 났습니다. Belida ki marubezu sambacha manambulam zai. Mericerca fiainana. 바다가 일상인 어부들은 파도와 함께 흔들리고 바람과 맞서 바다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수확이 아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어부들에게서 다시 배웁니다. 커다란 상어를 잡은 어부의 순박한 웃음에서 함께 상어잡이를 나온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은 바람과 높은 파도에 오늘은 더 이상 상어잡이를 할 수 없습니다. 빈 줄을 끌어올리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서 함께 줄을 당겨보았습니다. 제 손은 벌써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수확은 없어도 이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바다하고 너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삶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 바다와는 피부랑 굉장히 저도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온 아이의 꿈은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멀리 육지가 보이지만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높은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것보다 육지로 밀려오는 파도에 배를 맡겨야 하는 상황. 배가 땅에 닿는 순간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날씨 탓에 일찍 바다에서 돌아온 빈 배들이 해변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좋은 어부는 잡아온 상어를 들어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심해 상어의 눈빛은 특별했는데요. 시야는 4m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신비로울 만큼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수확이 없는 어부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나무 막대에 잡은 상어를 꿰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선 벌써부터 상어잡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는데요.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심해 상어의 간은 U자형으로 몸에 비해 굉장히 컸는데요.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어의 가죽은 말려서 팔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는 듬성듬성 잘라 요리할 준비를 하고요. 간은 끓여서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상어의 간에서 기름을 추출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기름은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도 하고요.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건강보조식품의 중요한 원료라고도 합니다. 상어 고기는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상어의 살코기와 나머지 부위는 오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의 보람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봅니다. 가족 수가 많다 보니 금방 동이 나네요. 상어에서 나오는 오일? 느끼한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상어에서 이게 추출한 지금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바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어부들은 비로소 여유를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은 배를 손질하고 낚싯줄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낮은 바다에서 잡은 잡어들은 가족들을 위해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변가 시장으로 여자들이 팔러 나갑니다. 아니지. 판다고. 시장엔 다양한 생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냉장 시설이랄 게 없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벨루자키 마을 옆에는 고운 모래 언덕이 있어요.
아이들은 짙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신이 난 마을 청년이 만도리니 연주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비롯해 온 마을 사람들을 춤추고 노래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오늘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배조족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가는 배조족 사람들. 그들의 삶엔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듯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작은 것들에 감사해하며 행복해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채워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저는 왜 이 먼 곳까지 와서야 깨닫는 것일까요? 그들의 내일과 먼 훗날이 오늘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마음만은 이곳에 내려두고 와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단어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 인사로 들은 나는 가슴 뜨거운 헤어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마을의 바다는 톨리아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평온하고 잔잔하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론다바는 작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포장되지 않는 흙길을 달리는 달구지와 맨발의 아이들을 보니 기억 저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 있죠.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한가롭게 앉아 있는데요. 팔려고 내어놓은 물건들도 소박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한결같이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는데요. 하얀색, 갈색, 색깔도 참 다양합니다. 가끔씩 만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이 작고 조용한 마을을 찾는 이유는 바로 바오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가게 이름도 레날라, 현지어로 바오밥 나무란 뜻입니다. 마을에서 또 하나의 레날라를 찾았습니다. 바오밥 나무 바로 곁에 지어진 운이 좋은 집인데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마침 바오밥 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저 투박한 바오밥 나무의 꽃이라기엔 하늘걸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후지. 그렇지. 바다가 메나메나. 빨갛고 하얗고 그렇다. 빨갛고. Et futsን 미션디. 많이 있나? 대리 라프터 감나나 하리스. 꽃 저 바오밥 꽃 처음 봐요. 꽃은 말려서 차로도 마신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 바오밥은 쓰임새가 참 많은 나무입니다.
딱히 놀이터랄 곳이 없는 이곳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바오밥나무 이렇게 보잖아요. 와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어쩌면 그 소설가는 이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어린 왕자의 그 시작인 발상을 얻지 않았을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아마 이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저 멋진 바오밥. 멋진 바오밥, 차마 잊을 수 없어 가슴에 품고 지내던 바오밥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바오밥 거리는 마을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가는 내내 설레고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바오밥 군락지. 다 자라지 않은 벼가 가득한 논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들. 그리고 그 곁에서 마치 자연의 일부인 양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텍쥐베리는 소설 어린 왕자에서 바오밥 나무를 한때의 코끼리를 데려가도 먹어치우지 못할 존재. 그래서 다 자라기 전에 뽑아버려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비추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던 생텍쥐베리는 비행기를 몰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중에 바로 이곳에서 바오밥 나무를 처음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거리의 웅장함과 기이함에 놀라 아마 그런 상상을 한 건 아닐까요? 그냥 아스팔트 훅한 그곳보다 아마 흙먼지 날리는 마다가스카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가 아마 또 바오밥 나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에 서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바오밥 거리. 이 흙길엔 자동차보다 달구지가 더 잘 어울려 보이는데요. 매연 걱정은 없겠다 싶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 많이 다르죠. 여행자가 바오밥에 감동하는 것도 이곳 사람들이 바오밥에 무심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분들은 아마 가로수처럼 느낄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냥 뭐 은행나무, 단풍나무 지나듯이 무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눈길 한 번도 안 주네요. 바오밥에. 하지만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선 예로부터 바오밥을 신성시했다고 하는데요. 신성시하는 것엔 전설이 따르기 마련이라 바오밥 나무도 여러 전설이 내려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전설에서 누군가가 바오밥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든가 거꾸로 쳐박았다든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단지 그 누군가가 아랍에선 악마,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의 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선 심술 맞은 여왕으로 바뀔 뿐입니다. Twin baobab? We can say twin baobab. Twin baobab. But it's a one root. And this is a grandidieri, the species. Andersonia grandidieri. Yeah, we have 3 species. But the one which I told you yesterday is grandidieri, za, and phony. That is the 3 species of which you can find in Morondava area. You know that we have 6 species in Madagascar in total, and the 3 species up north and 3 species in this. So this species is grandidieri. Grandidieri. Yeah. 멋진데요? During the rainy season, it become green. The leaves is be there. 다른 종과는 달리 늘씬한 안다소니아 그랜드디어리. 이 종은 이곳 모론다바 외의 다른 지역에선 거의 볼 수 없는 희귀종입니다. 전 세계 바오밥 나무는 모두 8종. 안다소니아 그랜드디어리를 비롯해 안다소니아 디지타타, 안다소니아 그레고리 등 모두 이름이 길고 어렵죠? 공통적으로 붙는 안다소니아는 바오밥 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한 식물학자 마이클 아단손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바오밥은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오밥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데요.
2000년에 달하는 수령도 그렇지만 속은 썩고 있을지언정 겉모습은 멀쩡해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지 않고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도 그랬을 터입니다. Valpolamzato, 1400. 1400년 정도 된 Dany misy asa ay raha io. Atao tragno hafatsy io. Atao tragnona koa ho dibe regny. Atao fa zay ny fandeha ny voan'io koa i mety hany aby atao zy, atao menaky io. Zay ny fandeha. Ka zahay koa tsy mamono an'io avao fa raha tsy alavo ny rivotsy atsikilony regny. Fa tsy azo hoe kapaigna patora egny fa hamboatsy hafatsy aho na hoe hamboatsy tragno aho. Zay ny fandeha. 1400년 바오밥의 생은 혹독한 가뭄과의 싸움입니다. 불모의 땅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오밥은 나이테 안에 물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테가 품고 있는 물로 가뭄을 견디고 또 견딘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생을 마감하면서 물기가 다 빠져버린 나무는 푸석푸석해서 목재로도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두꺼운 껍질이 벗겨지자 섬유질 가득한 속살이 드러나고 메나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수액이 나옵니다. 굉장히 축축해요. 이게 바오밥 나무가 굉장히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무래요. 물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벗기니까 죽은 지금 쓰러진 나무인데도 지금 한 몇 개월 됐나 봐요. 근데 풀 같아요. 밀가루 그 풀 우리 그 쓰잖아요. 풀 같아요. 끈적끈적한데 이게 이제 바오밥 나무 기름이래요. 바오밥나무 그 수액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수액 같은 기름이래요. 메나카. 메나카? Mati. 마티. Menaca. Menaca foi luz. 물기가 축축하죠. 아직도 이렇게 수분이 많은 나무예요. 1400년 된 나무가 쓰러져서 마을 사람들은 분주했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쓰러진 바오밥은 목재로서의 가치는 없어도 잘 골라내면 훌륭한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밧줄이나 바구니, 종이나 옷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현악기의 줄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벗겨낸 껍질을 엮어 집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붕으로 엮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쓰임새가 참 많은 소중한 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푸석푸석해 보이지만 진한 갈색 바오밥 열매. 마을 입구에서는 바오밥 나무 열매를 팔기도 합니다. 바오밥 열매의 속은 마치 스펀지 같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바오밥 열매를 잘게 부수어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갈증을 달래기도 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그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시큼한 맛도 나고요. Tsara. Tsara? C'est bon. C'est bon? Mamy.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 그 침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건조한 열매가 만나면 굉장히 확 녹아요. 그 솜사탕 먹는 느낌이에요. 솜사탕. Se você até o G, se você não bota o G,
주스의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망고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좀 걸쭉한 느낌도 나고 굉장히 달짝지근해요. 이게 지금 보기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 시큼한 맛이 갈아 놓으니까 조금 사라지기도 했고 굉장히 달짝지근한 그 망고 주스 같은 맛 나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오, 잘 먹는데요. 얘 늘 먹던 거니까. 물 먹던 거니까. 하나의 열매는 5-6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씨앗은 날로 먹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볶은 다음 잘게 빻기 위해 두 딸과 엄마는 한참 동안 절구질을 하는데요. 가루가 된 열매의 씨앗은 불 위에 올려놓고 30여 분 끓이면서 이물질과 거품을 걷어냅니다. 서서히 열을 식히자 그 많던 씨앗이 몇 방울의 기름이 됐습니다. 예로부터 이 기름을 몸에 직접 바르거나 물에 타서 마시면 위장이나 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오밥 거리에 해가 지려고 하는데요. 바오밥 거리는 일출 직전과 일몰 직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그 짧은 순간을 위해 긴 시간 거리를 달려오는데요. 해가 지구 저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 노을 속에 바오밥이 없다면 그저 비슷비슷한 하늘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오밥은 서서히 노을 속으로 물들어갑니다. 붉은 저녁 노을과 어우러진 바오밥의 실루엣은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오밥 거리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아름답죠. 매번 매 순간 만나는 저녁 노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바오밥 나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다시 이 하늘이 그리워서 다시 20시간을 비행기 타고 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행자는 언제고 떠나와야 하는 존재. 다시 한번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마을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웅비라고 부르는 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젖을 짜서 먹을거리를 만들기도 하죠. 이곳의 아이들은 제법 능숙하게 젖을 짰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짜지? 보기와는 달리 젖을 짜는 요령이 필요했는데요. 요령이 없는 여행자의 손길에 소가 놀라지는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카멜레온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카멜레온의 절반 이상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장난감이냐 이게? 강아지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놀잇감입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문명 대신 자연의 혜택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뒤로하고 혼자 조용히 바오밥을 만납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꽈배기 모양의 트위스트 바오밥이 눈에 띄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빗대어 많이 연상하게 하는 바오밥 하고요.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돌아와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바오밥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기억은 추억이 되고 그리움으로 남아 또 새로운 어딘가를 찾아 떠나게 할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바오밥 그 에베뉴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한 그 360도 와이드 영상 같은 정말 나를 위해 연출해 놓은 나만을 위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정말 그 너무 벅차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뚝 서서 그게 기다림이랄까 아니면 나를 부르는 그 오랜 시간을 그냥 나를 부르는 어떤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기다림 같은 게 저는 지금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1000년의 세월 앞에서는 사실 7, 80년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월이 너무 무색하지 않아요? 바오밥은 그렇게 아프리카의 척박한 토양을 탓하지 않고 1000년을 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오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마을에서 바오밥을 그리는 화가를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꼭 도화지가 아니어도 물감이 아니고 이거 페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작해서 멋진 꼭 뭐 화려하고 멋진 액자가 아니어도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Quand j'étais 15 ans, petit, quand j'étais encore petit, 15 ans, ouais. 바오밥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화가에게 왜 바오밥을 그리는지 물었습니다. Je dis qu'on s'est mis ici en Afrique, ici, sauf Madagascar. Et puis, j'avais à Johan Koumouy. 바오밥을 그려서 팔기도 하는데 바오밥은 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존재인 것을 느낍니다. 거리 노점상에서는 바오밥 나무 조각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 조각들은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수공예품입니다. 칼 하나로 솜씨 좋게 바오밥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가고요. 바닷가 마을의 또 다른 상징인 나무배 돛두도 함께 만들고 있었습니다. Mana-nana kecil. 그대로. 셋? 오. Sasi di Montfrère. 자기 아들이고. 진짜? 조각가는 꽤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Mahafinaritra aloha izy sady ohatran'ny hoe mpamahazatra. Asa efa mahazatra. Ny anarana. Eto zany misy tena metrana izay eto. Fa 이 lavitra moa misy azy. 이곳 사람들에게 바오밥은 꼭 필요한 존재,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가 봅니다. 아프리카 여인들의 천연 화장품. 여기에 과일즙이나 향이 있는 약초를 섞어서 은은한 향이 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 차가워. 저도 아프리카 여인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과 다른 생김새를 가진 제가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가 봅니다. 이러고 있다가 누가 불러서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정말로. 어느새 저는 여행자가 아닌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때요? 나 어때요? 예뻐질래나? 다 이쁜데? 누가 더 예뻐? 얼굴에 노란 칠을 하고 나니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어색한 눈치죠? 칠하고 나니까 여기 사람들이랑 경계가 없어요. 그냥 저도 이 마을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그냥 동요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바오밥 나무가 있는 마을의 물가는 아이들의 시원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바오밥 마을의 멋진 풍경과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사진으로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포토에세이를 출간했었는데요. 이 친구잖아요. 호띠리. 이름이 호띠리래요. 호띠리. 네,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우연히 저 앉아 있는데 왔어요. 애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왔는데 사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애인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사진 지금 보여줬더니 뭐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그래요. 손을 얹고 안 내려놔요 지금. 되게 친근감이 있나 봐요. 다시 봤다는 뭐 기억은 없겠지만 이렇게 책 속에 나오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호띠리는 말은 안 해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언니한테 계속해서 친근감을 표시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모두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이 난 호띠리에게 뜻밖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재회의 기쁨이 아닐까요? 신이 난 호띠리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바오밥이 만들어준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호띠리네 집이래요. 엄마는 어디 갔을까? 엄마 어디 갔어, 맘? Mama, Papa, Mon ami, Mama, Putiri, Cipran, 언니구나. Ti, Papa, Mama, 생각보다 가족이 많은 호띠리네 집. 조금 좁고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호띠리네 가족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할걸요? 제가 가수인 걸 알았는지 멋지게 기타 연주까지 해줍니다. 바오밥 나무 아래서 호띠리의 친구들인 마을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멜로디 악기라기보다 이제 아이들 춤추고 막 박수치고 하면서 춤을 주로 많이 추기 때문에 멜로디 악기보다 리듬 악기가 훨씬 많은데요. 아프리카 쪽은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조율을 잘하면 멜로디가 나오긴 나올 텐데 아마 애들 막 춤추고 갖고 놀게 좀 그냥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리듬만 쳐도 애들 막 춤추고 잘 놀거든요. 그래서 예,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나무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파서 홈을 파서 이렇게 못질해서 만든 거예요. 호띠리 언니의 연주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였는데요. 자유로운 연주가 이 순간에는 가장 멋있게 들렸습니다. 코드 개념은 없고 리듬감만 있는 것 같아요. C키를 가르쳐줘 볼게요. C키를. 처음 만져보는 6줄 기타에 관심이 많은 호띠리의 언니는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했습니다. 제법 통기타 소리가 나죠? 꽤 오랫동안 호띠리의 언니는 통기타를 놓지 않고 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만국의 언어여서 아이들과 눈빛을 나누고 어느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생에 순응하며 천년을 살아내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닮은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이제 저 노을처럼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는 이야기도 자연을 닮은 곳. 매일매일 아름다운 석양을 만나는 바오밥은 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천년, 그리고 그만큼을 더 살지도 모르는 바오밥 나무. 여행자는 짜릿한 재회를 만끽하고 돌아서는 길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다음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재회를 뒤로하고 광활한 대지 위에 빛나는 도시 사카라하로 떠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평원. 사파이어 생산지로 유명한 사카라하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걸어가는 이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다름 아닌 사파이어인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사파이어의 주요 생산지로 부각된 건 10년 전. 한 양치기가 우연히 발견한 파란 돌이 사파이어로 알려지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이곳은 이제 사파이어 드림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가져온 흙을 물에 헹구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인데요. 어떻게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살기 위해서. 멜라 만타 보는 멜라 만타.
Lana avao kaly sakafo, kaly vidy ino maty raha madidi sasa maro reto madidika aloha lamba ho azy tsy misy voky tsy misy natao bilitsy azy e.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던 사파이어를 떨어질세라 손을 받쳐가며 보여줍니다. 아, 저 보석에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 지금 확 바뀌네. 다양한 빛깔이 있지만 인기가 있는 건 이 핑크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광산에서 가져온 흙은 개인들마다 소유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요. 물로 여러 번 헹구어 그 빛깔을 찾아내는 선별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보석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토파즈. 아, 이거 토파즈래요. 토파즈. 진짜? 오, 토파즈. 다 토파즈? 네, 토파즈. 아. La mety zany fa sany fa mivoatra fa mety ohatry mety 8 grammes androany sany fa mivoatra mola tandraza zay mbo tsagno mola tandraza fa mipogna kanetako 8 grammes zay. 지금까지 발견된 사파이어 원석 중에 가장 큰 것이 마다가스카르 산이라고 하는데요. 무게가 무려 18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작업 중에 발견된 사파이어는 크기가 작아서 입안에 모아두었다가 따로 보관을 하는데요. 아, 이거 오늘 하루 동안 고른 건가? 고른 건가? 낯선 우리말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죠? 이걸 찾으면 저 갖는 거예요. 찾으면 다 갖는 거예요. 옛날에 퀴즈라는 거랑 비슷하네. 고르는 게 빛이 있어요. 자기네 빛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래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원래 열까? 이건 아니야? 이거 맞아? 사파이어. 정말? 이거 좀 가져도 돼요? 그러면 나 가져도 돼요? 가져도 돼? 사파이어가 제 눈에도 보였는데 어째 시큰둥합니다. 이거는 정말 보석이고요. 제가 찾은 거고요. 이것도 보석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3개나? 이분은 3개나 찾았고요. 저는 지금 하나 찾았어요. 짜라. 좋겠다. 사파이어 광산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사파이어 심장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마을은 인근 광산에서 캐낸 보석을 선별하는 작업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선별 작업에 쓰이는 도구를 파는 상점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원석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석 도매상들이 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사파이어 원석들을 사들이고 태국이나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보석상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매상 앞은 채취해온 원석들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원석은 먼저 중량을 재고 흠집 여부와 광택의 차이, 그리고 빛깔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고 하는데요. 표정을 보니 꽤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시내 중심의 보석 전시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원석은 물론 세공된 사파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사파이어는 산지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 색깔은 푸른색. 하지만 핑크 사파이어도 있고 초록색, 노란색, 투명한 사파이어도 있다고 합니다. 사파이어 원석을 세공하는 작업장도 있었는데요.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That's just a good place to find the stones. Yet not so many places in the world who can do that job. You have the Sapphire discovery in Tanzania, you have in Sri Lanka, you have in Thailand. I think this is the best place of the world to do my job. That's the reason why I come here. 저 멋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 위치한 이살로 국립공원. 라노히라 마을은 이살로 국립공원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인데요. 마을은 작고 아담했고요. 사람들의 모습도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며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살로 국립공원의 가이드들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려면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내해줄 줄리 양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살로 국립공원의 가이드들 중 가장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공원 안에 머무는 날과 사람 수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곳은 이살로 국립공원의 멋진 사암 절벽과 아름다운 폭포,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여우꼬리 원숭이와 시파카를 볼 수 있는 멋진 코스였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공식 가이드가 될 수 있는데요. 자격증까지 보여줍니다. 안갑 국립공원 사무소 전시관에는 이살로 국립공원이 형성된 계기와 생태 현황, 이살로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초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살로 국립공원의 입구의 모습은 굉장했는데요. 저 넓은 벌판에 동물들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There are no lions here, no tigers, only zebu. Because you don't have dangerous animal here in Madagascar, and in this area you have only zebu and goats and cats, dogs everywhere. 벌판에 사자도 뛰어다니고 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생길 때 그냥 그 풍요로움만 주려고 작정을 했나? 제불만 주려고? 소만 키우게? 여지껏 살면서 제 마음을 가장 넓게 열어놓는 시간이고요. 저한테는 너무 좁은 얘기만 했던 제 음악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 넓은 벌판 앞에 그냥 쫙 풀어놓고 싶어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정말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안내 지도가 도료에 그려져 있는데요. 좀 특별해 보이죠?
우리는 1박 2일 코스로 국립공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I get the tingles in a silly place. It starts in my toes and I crinkle my nose wherever it goes. 이살로 국립공원의 첫 번째 장관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기암절벽인데요. Just take your time wherever you go. 오랜 세월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절벽들이 시원하게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Undercover, staying dry and warm. You give me feelings that I adore. They start in my toes, make me crinkle my nose. Wherever it goes, I always know. National Park of Isalo is one chain of mountains situated in the north of the depression along the National Road number 7 and on 81,000 hectares of area. This chain of mountain is made on Jurassic time, Jurassic secondary area, 170 million years ago. 주라기 시대 때부터 형성된 이살로의 멋진 풍경은 감탄사도 있게 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이 풍경이 글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는 저한테 가장 큰 보물이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큰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 사암으로 되어 있어서 만지면 쉽게 부서지고 바람에도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돌들의 빛깔이 특이하고 기이한 모양들을 하고 있어서 보는 즐거움을 또한 더해 주었는데요. 구멍이 난 이곳은 특이하게 울림이 있어 소리까지 내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오래된 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지구의 마지막 자연을 보고 마다가스카르. 이살로는 특별한 자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Yeah, good one. It's an amazing place. Yeah.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 landscapes. It's bizarre. Unbelievable. It's stunning, absolutely stunning. The colours and the rocks, absolutely brilliant. I've never been to America, but I believe it's similar to maybe the Grand Canyon or different colours and maybe not as deep, but equally as stunning. Amazing.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너를 생각. 이살로의 멋진 풍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는데요. 풍화작용에 의해 깎여진 바위의 모양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난다 그럴 때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사막지대 이렇게 넓은 평야나 정글에 들어와도 사자나 기린이 없네요. 저 벌판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야생동물이 뛰어다니고 막 이런 상상을 사실은 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그런 풍경을 선물을 안 주네요.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도 마다가스카르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살로는 여행을 떠나온 보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곳곳의 바위 틈에 돌들을 쌓아둔 흔적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살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원주민 보라족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보라족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바위 틈에 묻고 1년이 지나면 그 시신을 집으로 안치한 후 가족 무덤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을 보니 동전을 박아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It is an abandoned tomb. After returning ceremony bones, we leave the coffin here because we don't use again the coffin. So the family puts them in the permanent tomb. This is a coffin. This is abandoned. This tomb, temporary tomb.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렇게 높은 곳에도 무덤이 보입니다. 국립공원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푸른 나무와 숲이 나타났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가보니 작은 폭포와 호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일 정도였는데요. 마치 사막처럼 느껴졌던 사암절벽지대, 열대의 호수와 폭포가 한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처럼 수영을 하진 못했지만 발을 담그는 것으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한참을 올려다봐야 끝이 보일 정도로 높기만 했는데요. 이 깊은 숲속에 매우 특별한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고 있는 여우 원숭이입니다. 저거 여우꼬리 원숭이. 이거 마키 상징. 마다가스카르의 상징. 긴 꼬리에 얼룩무늬가 있는 링테일드 리머는 영화 마다가스카르에서 무더기로 등장했던 바로 그 원숭이인데요. 이살로 국립공원의 마스코트인 이 원숭이들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마키라고 부릅니다. White mammoth is black face. 보여요. Name is Sifaka Propithecus de Verok. Veroxi, Veroxi. 너무 멀다. 우리 글쎄 밥. Not so. 3 or 4. 저기도 있구나. 통통하고 털이 하얀 이 원숭이는 시파카. 10여 미터가 넘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데요. 어찌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지간인가 봐. 안녕, 저기.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시파카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잎을 먹느라 턱 내려오질 않습니다. 육식동물이 없는 마다가스카르는 여우 원숭이들의 낙원입니다. When they jump from one tree to one tree, they can jump at 10 meters. Yeah. Jump like this from one tree to one tree. 같이. 맛있는 나뭇잎을 찾는 시파카는 점프의 달인입니다.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나무에서 나무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는데요. 이살로 국립공원의 평지는 메마르고 거친 바위가 많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야자수와 폭포가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보여줍니다.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는 ним프의 폭포는 이살로 국립공원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절경입니다. 그냥 저 소리만 따라왔을 뿐인데. 뿌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생명력이
느껴져. 이살로의 심장 같아요. 여기가 가장 중심. 이살로의 심장. 그 생명력이 여기서 느껴져. 시원한 폭포 소리에도 끌렸지만 이 순간 주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물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결국 망설임을 이겼는데요. 사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내 스스로의 모습과 용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여행은 바로 이런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서 그 매력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서늘함도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뛰어든 내 안의 뜨거움이 어느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웠는데요. 그냥 물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져 한동안 멍하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논입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한창 별을 베고 있는 농부는 이살로 국립공원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보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던 보라족들은 국립공원 지역 안에서 농사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Sara ran hirabash. Petekeo ran hirabash. Sara. Sara, inna Sara. Sara. Toeram paradise al Sara. Da mambuли. mambuли. 일부 다처제라 농부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과 부족에 따라 사는 모습과 집들도 조금씩 달라 보였는데요. 문을 열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줍니다. 가재 도구가 별로 없어 집이 넓어 보일 정도로 간소한 살림살이.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건 뭘까요? 제부 meat. 제부 meat. Yeah. What is 제부? Cow?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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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과 짚으로 지은 초가집 풍경이 낯설지 않았는데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의 민속촌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석 위에 말려놓은 벼에서 키즈라는 여인의 모습까지 우리의 옛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는데요. 노는 작지만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어 이 지역은 곡식이 넉넉한 편입니다. 이 오지까지 부는 문명의 바람을 무슨 수로 막을까요? 온 식구가 동그랗게 앉아 뭘 하나 했더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어렵게 안테나의 방향을 잡고 주파수를 맞춘 모양인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표정이 마치 콘서트에 초대된 관객들 같습니다. 마을 한쪽 양지 바른 곳에서는 소녀들이 서로의 머리를 따주고 있었는데요. 여행 중에 꼭 해보고 싶었던 현지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머리를 닦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소는 보라족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집에 소를 주고 결혼을 하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소를 마을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소년들이 소몰이를 서두릅니다. 낯선 여행객과의 만남이 즐거웠을까요?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살로에서 만난 이 노을은 세상을 다 물들이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끝도 없고 아득해 보이지만 이살로의 탁 트인 시원한 길이 앞으로 나의 음악이 만나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쭉 뻗은 길을 따라 아쉬운 풍경들은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대도시를 빼고는 거리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을 빼띠 피린이나 말라가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축제나 기념일이 그렇듯 당일보다 전야제 행사가 훨씬 다채롭고 재미있는데요. Mankalaza ny fety firenena malagasy, misy ny ragasy, misy ny foty, baolina, misy ny fety isan-karazany zany izay atao ankalazana izany fety firenena malagasy izany androany 4 jona. 마다가스카르는 1896년부터 1960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독립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무력으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독립의지는 마침내 1960년 6월 26일 나라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축제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독립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밤이 되어 도착한 타나 시내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었는데요. 불꽃놀이가 한창인 거리는 차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축제의 불꽃과 이살로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보석들이 빛나게 기억되겠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이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경이로운 땅 마다가스카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 안타나나리보입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만큼이나 사람들의 삶 또한 다채로웠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행정과 교통, 교역의 중심지 안타나나리보. 이곳 사람들은 타나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와 사람들로 활기 넘치는 거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보리색의 오래된 차 대부분이 타나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들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승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귀엽고 안정맞아요.
기본 요금은 3,000원 정도고요. 언제 이런 대접 받아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특별한 친절이 어색했지만 기사님의 배려에 촌스럽게도 은근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밖에서 보던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 다 보여. 이거 차 제가 한번 운전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이렇게 배선이나 이런 게 다 보여서. 저 디메프테로 디메비 예바푼. 예바푼. 시동을 거는 방법도 특별하네요. 운전 경력은 25년이 되었지만 생산된 지 100년이 넘은 이 차를 파누레네 씨는 15년 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안내하는 곳들을 목적지로 정한 나는 걱정 없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를 안내하는 것이 즐거운 건지 연신 휘파람을 부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섬이지만 섬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 남한의 11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섬인지 짐작이 가시죠? 안타나나리보는 17세기 이 도시를 세웠던 왕 안드리 안자카의 1000명의 전사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이 도시를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보희망가, 왕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갖가지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노점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Merina, ty zao merina eto an-tanahy eto ampovoantany. Dia ny sakalava avy any amin'ny faritra ouest zany, amin'ny ouest any. Dia ny sianaka tsy ireo zany merina. Je suis Antandroy, same tribe. The same tribe. 타나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유적지인데요. 안보희망가 왕실 언덕입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소풍을 왔는지 꽤 시끌벅적합니다. 춤과 노래를 하는 아이들의 장기자랑을 보니 유년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보물찾기도 하는지 괜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뜻밖의 여행자들을 위한 마다가스카르 전통 민속춤 공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경쾌한 음악과 춤 동작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입니다. 문화와 예술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 부족들의 특징을 살려 보여준 이 특별한 무대는 순박하지만 흥이 많은 민족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배워본 전통춤은 손동작이 매우 특별했는데요.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춤꾼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커플 댄스는 좀 나았습니다. 파트너의 친절한 배려 때문이었는데요.
북소리가 마치 두근두근거리는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편안하게 들렸고요. 참 멋진 춤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타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안보 희망가는 메리나 왕조의 가장 신성한 장소 왕궁과 묘지,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왕이 목욕을 하던 곳, 마치 노천탕 같죠? 다른 나라의 궁궐과는 매우 달라 보이는데요. 소박한 왕궁,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관리인이 다가와 카메라를 물리치는데요. 이들에게 이곳만큼 신성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왕을 어느 정도 신성시했냐면요. 1년에 왕이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목욕을 안 했대요. 근데 그 물을 굉장히 성수로 마실 정도로 그 정도로 왕을 굉장히 귀하게 신성하게 아마 모셨던 것 같아요. 네. 15세기 마다가스카르 중부 고원에 왕국을 세운 메리나족. 최고 통치자 중엔 유독 여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라나발로나 3세가 마다가스카르의 마지막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안보희망가는 2001년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왕궁 뒤편에 있는 글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망대랄까? 마다가스카르가 한눈에 보이는 지금 굉장히 시야가 넓은 데인데요. 그 당시에도 어진 왕이 임금이 여기 서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벅차네요. 다음 목적지로 가는 동안 기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Telo zanaka. Rola dia ray vavy. Andovola. Afa-tsy alady. Ny vola azoko vola miditra amiko izany eo amin'ny 3 alina ariary, 4 alina. Raha tsara raha mety ny atao. 이곳에서 택시 운전사는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사는 이야기와 활기가 넘치는 시장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조마라고 불리는 시장입니다. 조마는 금요일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타나에는 큰 규모의 시장이 4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엔 물건과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코드로 물건을 사는 대규모 할인 매장과는 달리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마치 우리 재래시장과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와사크르. 이것도 약재인가? 목욕할 때 쓰는 거면? 만두. 샤워할 때 이걸 써요? 이거를 삶아가지고. 아, 물을 끓여서? 여행자를 보자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저 공간이 궁금했는데요. 올라와 보니 카페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프랑스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흔쾌히 옆자리를 내주고 반가워합니다. 신기해서 들어가봤더니 진짜 신기하네.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시장 풍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옆에 앉은 말라가시 아가씨에게 시선을 주었더니 나이까지 일러주며 자신의 피앙세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나이 차이는 있어 보였지만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커피잔을 보니 웃음이 나왔지만 두 손을 녹이기엔 딱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되게 간절했거든요. 따뜻해.
날씨도 쌀쌀했고 긴 여행의 피로가 쌓인 터라 이 커피 한 잔이 오늘 저에게는 피로 회복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의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인도양을 따라 건너온 아시아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인데요. 식습관, 생활문화 곳곳에 아시아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물도 끓이고 뭐 그러는 건가 보죠? 여기다 수치나 뭐 불 떼서 여기다 올리고. 커피 끓이고 뭐. Ini tatanai ti sanan malo antikoa. 시장에서 만나는 이런 물건들을 주인은 30년 동안이나 수작업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이것만. 이거는 재활용 같은데요? 예, 깡통이 있는데 코코넛? 재활용해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이거 물 뿌리는 거잖아요. 시장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문 닫을 시간인가 봅니다. 알록달록한 끈다발들을 함께 묶어 놓으니 색이 정말 고와 보였는데요. 염색 재료. 이 빛깔 고운 가루들이 천연 염료라고 합니다. 모두 흙과 돌에서 채취한 것들인데요. 어떤 색을 살까 한참 고르다가 붉은색 염료를 샀습니다. 어머, 이게 염색 재료라서 손에도 금방 물이 들어버리네. Maluto tanana. 지만이나. Chimanina. 그래, 손에 물 다 드셨어. Maluto. 천연 염료로 물들인 제품들은 화려한데도 튀지 않고 은은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을 떠올리게 하는 거리. 전통 공예품부터 장신구들이 많았는데요. 직업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기점 주인 수시디안 씨가 즉석에서 연주를 해주었는데요. 처음 보는 다양한 악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가끔 한국에서 녹음할 때나 공연할 때 타악기 연주를 이거 물소리 나는 걸로 쓰거든요. 천천히. 전통악기는 휴대하기 편하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는데요.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것들이 많습니다. 수시디안 씨는 못 다루는 악기가 없나 보네요. Itu rakembe fulton.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음악 전공했어요? 얘도 안 돼, 마이까. 정말? 천재 아니야 혹시? 음악 천재? 공연 때 가끔 해보았던 쉐이크가 저에겐 가장 쉬운 악기였습니다. 이곳의 일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발리아 연주는 다음 음반에 꼭 넣어보고 싶은 소리였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음악은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안타나나리보를 관통해 흐르는 이 코파 강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요. 이곳의 명물은 공동 빨래터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강가로 나와 빨래를 하고 풀 위에 널어 말리는데요. 형형색색, 종류도 가지가지. 이 코파 강변에 널린 빨래들은 안타나나리보의 또 하나의 진풍경입니다. 타나 사람들의 빨래가 모두 다
이곳에 널린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분들 빨래하러 나오면 옛날에 우리 엄마들 그 왜 밤내다가 아니면 차 한잔 마시면서 사는 얘기 막 집안의 속속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 보니까 사는 얘기들 여기서 뭐 다 주고받을 것 같아요. 우리 빨래의 양이 많기도 했지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커피나 망가주라고 하는 간식을 사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장사도 잘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니까 배고파서 이런 거 먹고. 차가. 어? 차가. 자라? 네. 망가주. 망가주. 13살? 13살이래. 그래서 성숙해 보여. 13살이면 우리 나이로는 초등학교 지금 6학년 되죠. 근데 숙녀 같아. 아가씨 같아. 아까 이렇게 6명? 식구가 6명? 6. 식구가 6명. 13살에 장사하는 이 소녀는 의젓해 보였는데요. 가족의 생활을 위해 장사를 나와 있지만 예쁘고 아름다운 꿈은 따로 있겠죠. 마다가스카르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에 서너 명은 기본이고 대여섯 명이 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인구의 73%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나라. 이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표정은 너무 밝습니다. 그물망 같은 거에다 뭘 잔뜩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거 축구공이지? 저거 졸라! 진짜 축구공보다 더 좋다. 네, 가볍고 여기서 뭐 축구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축구공. 이 작은 축구공 하나로 하루 종일 행복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안타나나리보의 한 채석장. 이 위험한 곳에 어린아이들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떠나오기 전에 채석장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쉬지 않고 돌을 깨도 한 사람이 하루에 2통을 채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들은 돌가루 날리는 위험한 채석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요. 망치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돌을 깨기도 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하는 어른들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Madam, 행복하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른들보다 아이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언제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돌 조각이 날아올지 모르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 마음이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웠는데요. 부모들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동안 4살 미만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곳은 한국의 한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타가소인데요.
하지만 모든 채석장 노동자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세운 어린이집에 선뜻 아이를 맡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지인에게 운영을 맡기고 부모들을 설득해 이곳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제한과 운영비 문제도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채석장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다녀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떠나오기 전 후원 공연을 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때 모아진 물품들은 2달 후에나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나눔이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채석장에 이제 부모님들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 타가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위문 공연이랄까? 네, 지금 왔어요.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좀 많이 모여 있어서 한국에서 그냥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데요. 오늘 내 노래의 관객들은 나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너와 나의 이야기보다 특별한 우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햇빛 따스한 아침 숲속길을 걸어가네. 나의 노래는 그대에게 가는 길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높은 산 위에 조상들을 모시는 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내밀어 살람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Sa tsara mihitsy io dadabeana ireo rehefa tonga ny andro ikolokolonan'ny tolam-balondreo a tonga daholo ny lafy valo rehetra. 특별한 의식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는데요. 메리나족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의식 중 하나인 파마디아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파마디아나는 묘지에 안치한 조상의 시신을 다시 꺼냈다가 안치하는 메리나족 독특한 풍습인데요. 시신의 뼈를 꺼내 깨끗한 수의로 갈아입힌 뒤 다시 임시묘에 안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라기보다 축제 같죠. 장례식 때 입힌 수의가 시간이 지나 낡고 썩으면 조상의 시신이 추위를 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옷을 다시 입혀야 한다는 조상 숭배 사상인데요. 조상은 여왕을 호위했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안치했던 바닥의 돌부터 장례식 때 입혔던 수의까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정갈한 것들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Famadihana zava-masina toy izao dia misy rano fandroana any ambany any. Ny olona miakatreto zany dia efa mahavita mampandro ny tenany tsirairay aby madio. 파마디아나가 있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일가 친척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요.
큰 솥에 커피까지 볶는데 냄새가 구수합니다. 후손들은 의식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해 오는데요. 한 발로 서서 졸고 있는 거위가 여행자의 눈엔 신기합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너무 편안해 보였는데요. 또 한 무리의 후손들이 묘지를 향해 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조상님들을 만나러 오는 것일까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쉴 곳을 만들고 행사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할 짐들이 천막 안에 가득합니다. 친척들은 따뜻한 밥과 국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요. 한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향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표정입니다. 파마디아나를 찾아오는 후손들은 조상님들께 바칠 재물들을 많이 준비한 듯 보였는데요. 재물부터 준비한 깨끗한 물은 조상들 시신 옆에 두었다가 의식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이 물은 성수처럼 조금씩 마시거나 몸이 아플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후손들의 일상을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 거죠. 조상들을 섬기는 건 뭐 세계 각지 어디에서나 똑같은 비슷비슷한 풍습들을 좀 갖고 있을 텐데요. 여기는 훨씬 더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잘 모셔야지만이 앞으로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친척 중 한 사람이 돌아갈 여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장사꾼과 도둑이라죠. 친척들도 못 믿을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느새 모자 안에 돈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갈 여비를 하고도 남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돈을 잃어버린 서운함은 있고 모두에게 고마운 표현을 합니다. 조상의 수의를 갈아입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올렸으니 이제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는데요. 조상에게 경건하게 기도를 드린 뒤 돌아서자마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닌 듯 싶은데요. 이곳에선 춤도 기도가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무거운 주제가 파마디아나를 함께 지내는 동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사람과 자연은 순환한다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사람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얼마나 다양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는 바로 오늘이 만드는 것일 텐데요.
함께 나눌 수 있는 흥미진진한 마다가스카르 이야기가 있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